차를 우리고 또 차를 내려내고 오롯이 차와 나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것 또한 하나의 명상이 된다고 하죠. 워낙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를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차 명상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차 명상뿐만이 아니죠. 차를 만들어내는 과정 또한 인고의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차와 함께 수행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차와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건네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 선엽 스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차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 체감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령대 그리고 성별에 관계없이 예. 또 남녀노소 이렇게 다 차에 집중을 해주고요. 그리고 차가 하나의 어떤 모임, 예전에 이렇게 단절된 대화에 네. 그런 물꼬를 터주는 그런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 또 건강에 또 우리가 그렇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 관심도가 높아졌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좋은 거는 20대 청년들이 차에 집중을 해준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 있습니다. 선엽 스님께서 만드시는 차의 경우에는 차라는 글자 앞에 항상 약이라는 말이 붙더라고요. 약차와 차의 차이점이 있는가요? 네, 약차와 차의 차이점이 있죠. 오. 약차라고 하면 듣는 자체가 약이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예, 예. 약은 우리가 어떨 때 먹죠? 몸이 안 좋을 때나 네. 뭔가 좀 기가 허할 때나 몸에 필요가 있을 때 기능을 위해서 먹게 되는 경우가 약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의 약차도 예. 이제 제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차들도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몸에 에너지가 많이 고갈돼 있을 때 네. 먹는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만드는 과정들이 일반 티에 비해서 네. 채취하고 법제하고 살청, 유념, 그다음에 덕금, 오. 건조, 예. 그다음에 발효, 숙성 과정을 거쳐서 차가 그 바뀌는 공정 자체가 법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마 약으로 바뀌는 긴 공정의 시간입니다. 법제라고요? 네네. 오, 어떤 과정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려주시면 네. 좋겠는데요. 이제 저는 제가 어떤 차를 만들고 싶을 때 예. 차의 기능을 먼저 생각을 해요. 약차하면 기능성을 전부 생각하시듯이 봄이 되면 봄에 맞는 차를 간에 좋은 차를 좀 만들어 볼까 하면 그에 맞는 잎이라든가 뿌리를 채취를 하러 나가는 거죠. 일단 채취부터 직접 나가서. 먼저 어떤 차를 만들 것인가를 예. 내 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가서 채취를 하고 네, 네. 채취한 것을 세척하고 다듬고 그리고 살청을 하고 유념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덕금 우리가 아는 진짜 덕금을 하는 거예요. 덕금을 하고 건조를 하고 그다음에 발효 숙성 발효 숙성.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보이차라든가 예. 일반 다른 티들만 이렇게 발효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약차들 안에서는 발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차와 약차의 차이가 있다면 만들어내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정성으로 되겠죠. 만든다고 보시면 되죠. 오. 긴 인내와 정성의 시간. 예. 오늘 시청자분들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긴 인내의 시간을 견뎌낸 약차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게 될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차를 한 잔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차는 뭔가요? 네, 오늘 이 차는 예. 우리 김영선님을 위한 특별한 차. 그래요? 네, 봄이잖아요. 예.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되고 땀을 많이 흘릴 때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름을 준비하는 차. 오.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는가. 향이 뭐랄까 짙지 않고 네. 약간 묘하게 스며드는 듯한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직접 그래서 해주시면 예. 한방차인데 저 한방차를 드신 분들이 오묘하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맞아요. 맞죠? 예. 그 약재들이 뿌리 줄기임 열매가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이렇게 오묘한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차인데요. 예. 이게 바로 한방차예요. 이건 저처럼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좀 되는 그렇죠. 건가 보군요. 더위를 많이 찬다는 거는 몸이 그것도 화다는 거죠. 어. 네. 건강한 사람들은 추위와 더위에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약차들이 어떤 기능을 해줄지, 어떤 기능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약차가 어울릴지 네네. 한 걸음씩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네. 우선은
간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간 하면은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잖아요. 손상이 돼도 딱히 증상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 기능에 도움이 되는 약차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님? 네. 간 기능에 도움이 되는 약차를 먼저 알기 전에 간은 봄의 계절이에요. 봄의 계절. 네, 봄에 간 기능이 많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봄이 되면 우리가 그 푸른 잎이 이렇게 새순이 많이 돋아나잖아요. 새순이 돋아나는 차들이 간 기능에 굉장히 재생을 도와주고 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뭔가 파릇파릇하고 네. 돋아나는 듯한 이미지를 네, 주는 네. 그런 것들이 간에 도움이 되는 네, 경우가 그렇죠. 많다. 생약의 성분으로서 간을 보호해주고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죠. 우리가 흔히 먹는 부추, 부추. 네, 뭐 봄에 나는 거 오가피수, 민들레 네. 이런 애들이 굉장히 간에 좋죠. 헛개에도 또 간에 좋다 그러잖아요. 헛개로 만든 네, 차는 워낙 많은 분들이 네, 네. 숙취 해소를 위해서 찾기도 하고 하니까 네, 네.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부추 같은 경우에는 음식 재료 삼아서 먹는 경우는 많은데 차로도 먹을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오. 그리고 엉겅퀴도 또 차로 만들어 먹고요. 예, 예. 냉이, 오. 냉이도 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님께서 펴내신 책을 보니까 은행잎 차가 또 간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발견을 했습니다. 네네. 은행잎으로 차를 우려내는 모습을 그렇게 일상에서 많이 볼 수가 없어서 네네. 그 가을이 되면은 노랗게 단풍진 그 은행잎을 가지고 차를 덮는다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렇게 산화가 된 차를 이용하지 않고 예. 봄에 새순 올라오는 푸릇푸릇한 은행잎을 가지고 채취를 해서 그걸 바로 차를 만들지 않아요. 은행잎은 그러면요? 독성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닿아도 굉장히 알러지가 일어나거든요. 예, 예. 소금물에다 한 3일을 담가놨다가 소금물에. 네. 우리나라 진코가 굉장히 은행잎을 진코라 그러잖아요.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가을에 우리가 가로수에 떨어져 있는 은행잎도 수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은행은 효과가 좋아요. 간 기능에. 그렇군요. 또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이 심혈관이 튼튼해지는 약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되고 있죠. 이 바로 심혈관 질환, 고혈압이라든가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처럼 무서운 질환을 동반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리미리 생활의 루틴을 만들어서 생활 속에 접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심혈관에 도움이 되는 약차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심혈관에 좋은 차를 찾기 전에 예. 섭생법을 먼저 좀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름진 음식, 또 그다음에 너무 몸에 좋은 여러 가지 뭐 요즘에 건강 보조제를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방송에 나오면 또 뭐든지 좋다고 다 나가서 막 무조건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막 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먼저 이제 좀 마음을 쉬시고 가장 첫 번째는 심혈관은 빼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혈관 속에 노폐물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순환이 되지 않잖아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무엇을 먹고 있나, 얼마만큼의 먹고 있나, 그걸 잘 살핀 다음에 좀 그거를 좀 빼낼 거 빼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심혈관에 좋은 차들은 비트 생강도 굉장히 좋고요. 생강. 네. 순환을 잘 되게 만들어주니까. 그렇군요. 비트와 생강 같은 차, 그 다음에 네. 삼채. 삼채도 굉장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담쟁이 차나 구기자 차도 이 심혈관이 튼튼해지는 데 도움이 맞습니다. 된다고요? 구기자차는 간 기능에도 좋고요. 예. 고열 기능이 있어서 그렇고 또 피 순환을 굉장히 좋고요. 담쟁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은 좀 채취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또 그 약은 옛날부터 산후통 같은 데도 굉장히 좋고요. 신경통에도 아주 좋아요. 그렇군요. 그만큼 순환을 잘 되면 이런 관절에 매여 있는 그런 몸의 염증들을 잡아주는 거죠. 네, 순환이 네. 잘 되면. 저희 선엽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스튜디오 안에도 스님께서 가져오신 다양한 약차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차가 있다면 어떤 것을 추천해 주실 만할까요? 우리 예. 여기 이제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렇게 차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현대에 맞게끔 이렇게 이 차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태백차로도 먹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단연 우리는 한국은 사람들 뭘 먹어야 사람이 된다 그랬죠, 예전부터. 글쎄요. 한국 사람들이 꼭 먹어야 사람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당분신화 생각하면서 저는 쑥이랑 마늘을 먹어야 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맞나요? 이 말씀 네. 하시는 거?
다행이네요. 제일 먼저 저는 쑥차를 권하고 있어요. 오, 누구나 쉽게 예. 내 가까이 있는데 곳에서 채취할 수 있잖아요. 사람 되는 차. 네, 사람 되는 차. 예. 요즘에 쑥을 많이 안 먹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오, 네. 쑥차는 어떤 데에 도움이 되나요? 쑥차는 간에도 좋고요. 심혈관에도 좋고 그다음에 순환계열, 손발이 따뜻하고 네. 그다음에 위장이 약하신 분들 또 쑥을 옛날에 쑥떡을 많이 해서 먹잖아요. 그리고 소화 기능에도 굉장히 좋고요. 쑥은 약간 우리 민족에 있어서 만병통치약 같은 약. 네. 저도 한방차를 만들 때 꼭 쑥을 많이 넣거든요. 왜 저게 맛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맛있죠. 그래요? 그럼요. 식물을 믿지 않는군요. 이 쑥차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사실 그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곰도 좀 참고 먹었었던 게 쑥과 마늘이잖아요. 네. 어떤 향을 낼지 어떤 맛을 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방금 여기 오묘한 차 안에가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쑥이 들어있는 차였어요? 네, 쑥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스님 덕분에 사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어지는 사람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선엽스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약차들과 하나씩 만주하시면서 또 일상생활에 접목을 해보시면서 더 건강한 생활 이어나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차도 역시나 제가 관심이 참 많은 차입니다. 요즘 주변에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시거든요. 뭐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약차를 통해서 소화 기능을 개선해 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어떤 차들이 도움이 될까요? 소화 기능에 좋은 차들은 뭐 여주차도 좋고요. 요즘에 당뇨 환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너무나 막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인스턴트 음식, 피가 막 끈적끈적해지고 체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당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주라든가 뭐 돼지 감자도 좋고요. 그다음에 귤피, 예. 귤피차도 좋고 백출차도 좋고요. 네. 각 기능에 맞게 그 약차들을 우려내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거나 하는 것도 있습니까? 네, 있죠. 이게 뿌리줄기 열매이기 때문에 예. 뿌리차가 우러나는 그런 방법과 줄기차, 잎차가 우러나는 게 시간이라든가 온도가 차이가 있죠. 아, 그렇군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신다면. 차의 모든 걸 다 오늘 마스터 해갖고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뭐 2차 종류는 일단 연하잖아요. 네. 연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 부었을 때 옛날에 녹차하면 우리가 보통 85도에 우리잖아요. 근데 저희 한국의 약차는 100도에서 우립니다. 아, 그래요? 네. 100도에서 따뜻한 물을 그냥 그대로 우리시되 단 시간을 너무 길게 우리지 않고 5초에서 10초만 우리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왠지 좀 길게 이렇게 우려내면은 그 약차의 효능이 더 높게 올라오고 좋게 올라올 것 같아서 오랜 시간을 들이기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네. 거군요. 우리나라는 탕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네. 그래서 보통 차 하면은 좀 이렇게 갈색빛이 진하게 우러나고 그래야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막 오랫동안 우리고 담가 놓고 또 아니면 달여요. 그냥 물만 부려서 우려 드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말씀 주시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것이 네. 이 뿌리 등을 가지고 차를 우려낼 때 네. 한 번만 우려내면 아깝다 하면서 네. 여러 차례 동안 우려내시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어느 정도 우려내는 것이 적당한지도 안 나올 궁금해지네요. 때까지 우리면 안 됩니다. 나올 때까지 네네. 쭉쭉. 네네. 그렇군요. 굉장히 뭐랄까 가성비가 좋은 차들이죠. 이런 차들은. 그렇군요. 우리 보통 이제 녹차잎이라든가 다른 이제 허브티들을 한 번, 두 번 드시고 나면 더 이상 안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차들은 우러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옛날에 뭐 골수까지 우려 먹는다 한 차들이 이런 차들인데 네. 그 차가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잘 미술을 완성을 하고 이겨내는 식물들만이 정말 약효가 뛰어난 차로서 거듭나고 그 효과 효능면을 그대로 다 드러내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물만 부으면 차가 딱 우러나는 거, 노란 황금빛이 우러날 수 있다는 거. 예. 네, 그게 아주 차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열심히 메모를 하시면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엽스님께서는 약차에 관한 서적도, 이 책도 출간을 하셨습니다. 방송도 참조를 하시고 책도 관련해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호흡기 질환에 좋은 약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호흡기 질환 가운데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폐렴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을 겪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차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스님? 호흡기 질환은 무차라든가 박하차라든가 저는 강력하게 추천한 유자라든가 유자. 네네
그런 차들이 굉장히 좋고 무차도 좋은 것 같고 도라지차 그리고 모가차. 예. 우리가 겨울에 이제 가을부터 차를 엄마들이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어떤 차를 만들었냐면 설탕에 절여 있는 차들 주로 만드셔서 드셨잖아요. 그 차들이 아니라 그냥 엄마들이 이제 설탕에 막 채 쓰고 힘들게 안 해도 그냥 말려서 툭툭 썰어서 건조시켜 놓은 차를 법제를 하면 누구나 쉽게 차를 만들어서 드실 수 있게 되는 그런 모가도 설탕이 들어가지 않고 유자도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차들. 네. 이 호흡기에 좋은 차입니다. 아, 유자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듯이 유자차를 찾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쉽게 마음 편하게 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 설탕에 우리나라 모든 음식들은 거의 설탕이 반이잖아요. 그래서 차를 좋은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차를 마셨는데 나중에 보면 거의 설탕에 담궈져 있는 차들로 인해서 설탕 단맛으로 이제 거의 차를 먹는데 네. 이제 그런 차들이 사실은 당화 반응이라고 해서 혈관을 염증을 유발하는데 가장 우리 몸에 그냥 1등 공신이죠. 염증 유발하는데 오. 혈관을 거의 이렇게 녹인다 그러잖아요. 예. 약하게. 그런데다가 아이들한테부터 태어난 아이들한테 이렇게 당분이 든 음료들을 막 먹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병들이 많고 또 아이들도 염증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차들은 설탕을 들어가지 않고 모가도 잘라서 건조시키고 유자 같은 경우는 속을 파서 예. 또 이렇게 그 차는 발효를 그냥 시키고 겉에 있는 피를 이용해서 예. 호흡기 기관지에 좋은 차로 다른 차 브랜딩을 해서 만들어 놓고요. 오. 네. 도라지 같은 경우도 찌고 덮어서 흑도라지 차를 만들어서 흑도라지 차를. 우리 보통 홍삼만 흑삼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도라지 우리 가까이 나가면 너무너무 많잖아요. 좋은 도라지는 어떻게 보면 인삼보다 사포닌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결론에 가서 우리 몸도 병이 나는 거는 밸런스, 균형이 깨지는 거잖아요. 네네. 수분과 온도, 영양분들이 이렇게 밸런스가 깨졌을 때 몸 안에서 많은 병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몸에도 또 전류가 흐르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앞에가 많은 전류들이 흐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 기계들이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멈추잖아요. 순환이 되지 않고 물이 돌아가지 않으면 바로 우리 몸도 정체되고 예. 멈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 약차의 영양분과 물의 따뜻한 온도가 돼서 이렇게 순환이 잘 되도록 네. 도와주면 우리가 그냥 마시기만 해도 몸이 그런 노폐물이 빠지면서 네. 순환이 되면서 몸이 깨끗해지면서 아하. 청열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소개해 주시는 약차들에게 공통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중간 부분을 찾아간다, 중도를 찾아간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본인에게 부족한 기운이라든가 네, 기능이라든가 이를 통해서 차를 통해서 그 중간점을 찾아간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신장과 방광인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장이나 방광 이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요. 어떤 차가 도움이 될까요? 신장 방광 기능에 좋은 차들은 물론 신장은 지금 사구체가 노폐물이 우리가 몸의 인체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건데 너무나 과도한 뭐 기름 치킨류 그다음에 요즘에 모든 음식에가 거의 젊은 친구들이 먹는 건 치즈, 버터, 또 시럽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장의 사구체를 많이 메워가지고 20대부터 조기에 투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독할 수 있는 차들은 뭐 야간문 차들 요즘에 비수기차라 그러죠. 그런 차들 그다음에 쌀인나무 네. 예, 그런 차들도 좋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신장에는 녹차부터 시작해서 뭐 녹차, 백차, 녹차, 청차, 예. 홍차, 흑차, 그다음에 보이차류를 드시면 먼저 정화가 되고 해독이 되고 제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몸 안에 그 독성의 물질들을 차가 들어가서는 제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안 좋은 물질들을 무조건 빼내는 게 아니라 네. 그 약초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독이 약이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약초를 처음 재배했을 때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 재배했었던 풀의 경우에는 독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목단을 신고 왔거든요. 네네. 모란이라고 그러죠. 근데 뭔지 모르게 이렇게 딱 닿았는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렵고 부었는데 이렇게 차를 좀 바르고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다른 성분들을 갖다 바르니까 얘가 이게 진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독성이 없으면 약이 되지 않아요. 아, 신기하네요. 우리 삶이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부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모든 게 다 중도로서 말씀하시듯이 음과 양, 어둠과 밝음이 곧 하나라는 거죠. 그 하나의 법을 얼마만큼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내가 어떤 과용으로서 뭔가를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 그게 정말 밸런스만 잘 맞춰주면 그게 약이 되는 거죠. 예. 스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이 약차도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 있는 건 한 끗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잘 해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또 한 끗 차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돼서 몸 안에 쌓이고 마음속에 쌓이게 되기도 하거든요. 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조금의 스트레스는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과한 스트레스는 몸에 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약차 중에는 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약차가 어떤 게 있을까요, 스님? 네. 영양소가 좀 풍부하고 혈액을 좀 많이 만들어내 줄 수 있는 예. 뭐 고기자차도 혈액을 구기자차. 많이 만들어주고 이런 예. 청궁, 당귀, 황기, 쑥, 뭐 누름나무라든가 뭐 이렇게 둥글레 지금 차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런 차들이 다 사실은 저는 식물을 어떤 식물이라 꼭 집어서 말하기는 그런데 기능별로 나눠져는 있지만 내 가까이 있는 그런 식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네. 잘 이렇게 뭐 요리를 할 때도 충분히 잘 익혀서 드시고 그 다음에 차 같은 경우는 법제를 잘해서 드시다 보면 네. 그런 성분들이 내 몸 안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한 잔 나의 인생차라는 주제로 선엽스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산과 들의 지천으로 널려있는 꽃과 풀들이 우리 몸을 살리는 귀한 약차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이것이 인간에게 자연이 주는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수명 100세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 몸을 살리는 건강한 약차 이야기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엽 스님과 함께 내 몸에 맞는 차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건강 지름길, 어떻게 여러분께서는 그 길들이 보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엽 스님께서는 약차를 우리 몸의 생명수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번에는 이 좋은 약차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약차는 절기에 따라서 어울리는 것들이 또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연에서 얻는 재료인 만큼 절기에 따른 약차를 알아두는 것도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봄에 도움이 되는 약차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봄은 그 우리가 춘곤증이 일어난다 그러죠. 봄에 유별나게 막 피곤하잖아요. 맞아요. 봄에 왜 피곤할까요? 그런 자연의 요즘에는 자연의 원리를 잘 너무 모르고 인체의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봄에 피곤한 이유가 뭘까요?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하고 좀 늘어지는 분위기랄까요? 겨울 동안에 좀 움츠러졌던 것이 좀 펴져서 네.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춘곤증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스님이 같습니다. 갑자기 급 다강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거죠. 네. 겨울에는 우리가 영양소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추운 겨울에 신선한 야채라든가 그런 걸 많이 먹고 네. 가공돼 있는 묵나물 같은 걸 많이 먹고 저장돼 있던 것들 많이 먹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영양소가 그런 생활성화 될 수 있는 영양소들, 비타민들이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그 부족한 영양소를 해서 기력이 좀 딸린다 그러잖아요. 네. 기력이 딸리면 사실 피곤한 게 좀 많거든요. 아, 그렇다면 봄에 필요한 약차는 이 기력들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약차들이겠군요. 빙고 맞습니다. 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네. 그걸 제독을 하게 해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간이 좀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잔 경우에도 또 해독이 안 되고 피곤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봄에는 정말 너무 지천에 나가 모든 게 다 약으로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꽃들이 만발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꽃들보다는 지금 막 잎들이 너무 아름답고 신선하게 예. 올라오는데 뭐 오가피 순도 있고요, 혼잎, 예. 엄나무 순도 있고, 오. 민들레도 있고요, 오. 쑥도 있고요. 우후. 그리고 뭐 지금 뭐가 또 많이 올라오나요? 뭐 민들레도 막 올라오고 네네네. 있고요. 지천에 오는 게 또 엉겅퀴도 피어 있고요. 달맞이도 겨울을 긴 겨울을 잘 견뎌내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튼튼하게 달맞이 잎도 막 푸르푸르 올라오고 있고요. 봄 하면 떠올리실 만한 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약차들을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뽕잎이라든가 예. 뭐 뽕잎도 굉장히 많고 감잎, 네 이런 애들 다 너무나 좋은 간에 좋은 약이잖아요. 예. 목련차도 이 봄에 도움이 되는. 네 기관지에 목련차는 아주 도움이 되죠. 그 모양새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향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살짝 이거 향기 한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혹시 네, 한번 향기 맡아보세요. 한의원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오. 이 자연의 이런 식물들이 이렇게 우리가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아, 좀 뭔가 이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예. 그런 뿌리줄기 잎열매를 잘 이렇게 채취를 해서 건조를 잘 시켜서 향낭을 만들었어요. 향낭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에도 놓고요. 또 잠잘 때 침실 옆에도 좀 놓고 또 일하는 공간 사무실에도 놓고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티카페에다 구석구석에다 이 향낭을 좀 만들어서 놓고 이렇게 있다 보면 티카페 들어오신 손님들이 네네. 와 너무 향기에 그냥 좋아서 맞아요. 여기는 너무 향이 좋다고 막 코를 막 이렇게 막 크게 막 벌렁벌렁 하면서 네. 향기가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일단 향이 이렇게 좋은 향이 들어오니까 뇌에서 벌써 릴렉스가 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봄에 나는 그런 지금 이런 제가 이거 박하를 채취를 좀 했거든요. 아까 기관지에도 도움이 네네. 된다는 벌써 이렇게 박하향. 예예. 이거 박하 사탕이랑 비슷한 향이 나는군요. 맞습니다. 이걸로 박하 사탕을 만들었어요. 예, 보통 네. 당연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향낭을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식물은 단순히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가 아니라 예. 그 안에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있고요. 뭐 찻잎 안에도 250여 가지의 그런 영양분이 있는데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네. 그런 풍부한 미네랄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봄에는 일단 새순들을 이렇게 많이 네. 보리잎도 나잖아요. 보리잎 갖고도 차를 만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많이 드시고 그 대신 잘 익혀서 잘 쪄서 그 식물에 있는 독성인 렉틴을 잘 제거를 해서 드시면 네. 너무 좋고 사실 음식보다 차는 더 완벽하잖아요. 법제의 공정이 음식은 뭐 금방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오래 걸리잖아요. 정성이 들어가고 발효가 되는 시간에서 식물에 있는 독성들은 다 제거가 되고 또 그 나름의 성분들이 또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네. 차를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향도 음미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제 마음도 더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요. 뜨거운 여름철에는 어떤 차들이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뜨거운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심장에 열이 많이 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스 음료를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또 시원한 달달한 에이드 네. 음료를 또 탄산 음료를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집에서 만들어 놓은 유자 그런 차를 또 여름에 시원하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중에 이제 꽃들이 많이 펴요, 여름에는. 장미꽃차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만들어서 드시면 장미꽃차. 네, 여름에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좋고요. 네. 봄에 만들었던 매화꽃 같은 것도 좋고요. 꽃차는 가슴에 맺혀있는 울체를 좀 풀어주거든요. 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네네. 있습니다. 좀 얼음을 넣어서 시원하게 먹어야 좀 마음도 좀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 얼음을 넣어서 아이스로 만들어 먹으면 그 효능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몸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 뭐랄까 약의 효능들이 더 흡수가 조금 더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따뜻하면 그 세포 속으로 바로 흡수가 되죠.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흡수가 마시면서 먼저 혈관이 이완이 되잖아요. 세포들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이걸 딱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네. 찬 게 들어가면 먼저 다 이렇게 방어를 하잖아요. 긴장되고 겨울 생각하면 돼요.
그렇군요. 한 여름을 겨울로 내 몸을 만들어서 일부러 차갑게 드시는 거잖아. 여름도 나는 싫어요. 아이스 안국이 좋아요 하면서 우리 네. 아나운서님 항상 차갑게 드시잖아요. 예. 그럼 몸속은 항상 아이스 안국으로 계시는 거죠. 차의 효능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무조건 따뜻하기보다는 그냥 체온에 맞는 차. 체온에 체온 맞는 정도에 맞춰서 미지근하게 드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체질별로 즐기는 약차에 이어서 계절별로 즐길 만한 약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을 탄다라는 말도 있듯이 가을이 되면 계절성 우울증 등 마음의 변화도 동반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을철 우리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는 차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을은 여름에 워낙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몸이 허해지잖아요. 네. 허해지고 나면 기력이 없으면 쉬고 싶고 모든 게 다 만사가 귀찮고 또 그리고 우울하고 그래서 일단은 체력은 국력이다 그래서 잘 체력에 그 필요한 영양분들을 많이 보충을 해주는 게 저는 가을에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을에는 열매차들이 좋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는 이제 차를 되게 다양하게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은 홍차 같은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여름에는 가을에 나오는 그 풍부한 과일들 있잖아요. 감이나 사과나 배나 특히 우리나라 배는 세계적으로 너무 맛있고 사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알아주는데 그런 차들 그런 열매도 차로 만들어서 여름에 수박도 예. 껍질을 잘 잘라서 건조시켜서 차로 만들어서 브랜딩을 해서 과일차를 만들어서 드시면 예. 영양소가 굉장히 보충되죠. 아, 대추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계절별로 즐기는 선엽스님의 약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4계절 중에 하나의 계절만 남겨두고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겨울철에 우리가 즐겨 먹을 만한 약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님? 겨울은 이제 가을에 그 숙살직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오로지 뿌리로만 모든 영양소를 내려서 줄기마저도 영양소가 없고 다 수분이 내려간 상태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그 이제 뿌리로 몰려있는 영양분들을 채취해서 그 약차 종류를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주로 이렇게 황기나 당기라든가 뭐 약재 뭐 구기자 뿌리 같은 차들도 그렇고 구지뽕나무, 뽕뿌리 나무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약재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가을에는 또 이렇게 수분이 내려가고 나면 이렇게 느릅 같은 거 이런 피를 벗겨서 두충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차들을 약차로 만들어서 좀 가을에 냉기가 이렇게 그때부터 들어오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겨울에 감기를 이제 달잖아요. 맞아요. 그때 보강해주는 이런 차들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만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챙겨 먹게 되는 영양제인데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많은 영양제들 가운데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제품들이 많은데 약차로 면역력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필수일 것 같은데요. 면역력에 도움이 될 만한 약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님? 면역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들은 그 겨울,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는 그런 풍부한 영양소들이 풍부한 음식 섭취, 그 다음에 과일 섭취, 그리고 티는 고농축의 액기스거든요. 이런 밥과 음식과 그런 과일들을 압착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농축액이에요. 고농축의 농축액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차를 더 많이 드시고요. 그런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차들은 그런 과일과 함께 브랜딩이 되어 있는 차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차들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차들은 신경계를 더 강화시켜 주거든요. 예. 뭐 유자라든가 유자. 모가라든가 도라지 그런 차들이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효과를 내니까 네. 굳이 멀리서 어떤 영양제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천연에 우리 가까이 있는 식물들을 이용한 티를 즐기시면 굉장히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건강도 챙기고 또 마음도 다스릴 수 있는 이 차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스님께서 최근에 도심의 한가운데에 몸과 마음의 치유 공간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젊음의 거리 신촌에 마련된 마음정원인데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신촌에다 티카페 마음정원을 오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어른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 왜 젊음의 거리에 티카페를. 근데 저는 되게 희망이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아카데미를 해보고 신촌에 네.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차를 먹여보고 그다음에 또 아토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아토피로 고생해서 약을 먹고 연고를 바르고 뭘 해도 안 났으니까 엄마 아이들이 이제 같이 고민이 돼서 저를 찾아오는 경우. 일단 교통이 편하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또 먹고 또 학교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임이라든가 동아리들 그래서 와서 경험을 일단 해보고 나면 또 친구들이 일단 외국의 음료라든가 커피에 굉장히 많이 중독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약차가 네. 한방차가 또 계절 약차가 이렇게 맛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래고요. 네. 그리고 신촌이라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글로벌한 도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시고요. 네, 외국인 학교도 있고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데 또 티카페에 오셔서 차를 드셔보시고 나서 네. 한국의 티 이거라고. 그렇군요. 자연의 건강함을 품은 약차, 그리고 그 자연의 건강함과 사람을 이어주는 곳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촌 마음정원에서 아주 특별한 선엽 스님의 강의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된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을 비롯해서 내 몸을 정화하는 첫걸음인 디톡스를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신촌 마음정원으로 잠깐 가보시죠. 여전히 무겁네요. 일주일 동안 무겁게 생활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음을 명상을 통해서 가볍게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가 차 공부를 하자고요. 차 공부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면서 또 몸속에 마음속에 있는 그런 독소들을 배출시키니까 우리 명상 한번 시작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세 소리에 맞춰서 눈을 감고 골담초예요. 골담초. 이게 이런 약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발효가 일어났을 거예요. 식물 그 자체로 수명을 연장시키는 묘한 수단이니 차를 다려 마시면 오래 살 수 있다. 지금도 스님 차 마시면서 좀 잠재우다가 시험 기간 때문에 또 밤샌다고 카페인 때문에. 아, 커피를 또 많이 마셨구나. 가까이 있는 이런 자연의 음료로 이제 몸을 치유도 하고 내 몸과 마음을 그 무겁게 지금 가라앉아 있는 마음들, 정신 세계들을 차로 좀 다시 맑게 정화시키고 깨어내야 한다는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오래오래 차를 통해서 좀 스님이 노년에 노스님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차를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한번 쑥 눌러보세요. 자, 눌러봐요. 괜찮으니까. 한번 대봐요. 와, 느낌 되게 좋다. 아, 이쪽으로 와서 한번 말로. 숲속에 있는 것 같아. 네, 숲속에 네. 기분이 좋다, 진짜. 쏙 눌러봐, 이렇게 손을. 이런 풀 만지는 것도 되게 좀 조심하네. 그치? 네? 많이 안 만져봐. 많이 안 만져봐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쑥을 만지면은 먹으면 무조건 건강해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제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한테서 뭐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차에 대한 한방차라고 하니까 사실 좀 관심을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좀 젊은 사람들도 같이 이제 차를 선엽 스님과 함께 차 문화를 이제 만들면은 얼마나 좋을까. 신촌에 차 문화를 한번 일으켜 보고 싶다. 세계로 뻗어나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피 대신에 차를 한번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선엽스님 팬이셔서 몇 년 전부터 유튜브로 보시면서 차를 직접 만드셨었는데요. 그래서 전 어머니 차만 마시다가 제가 성인이 되고서 아토피가 뭐 카페인 같은 거 술 많이 마시다 보니까 아토피가 심해져서 어머니께서 선엽스님께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마침 신촌에 새로 오픈을 하셨다고 제가 신촌에 있는 학교에 다녀서 네, 집이랑 더 가깝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꼬리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이제 한 달 내내 일을 쉬고 있다가 마음이 좀 적적했거든요. 근데 이제 스님 여기 차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스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한방차에 대한 것도 알고 보이차도 알고 여러 종류의 차에 대한 얘기도 듣고 이제 그날 차를 먹고 집에 들어가서 자게 됐죠. 근데 그 전에 원래 저는 수족냉증이 있어가지고 양말을 신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자요. 발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보일러를 틀어도 이제 발이 차거든요. 근데 그 약차를 좀 먹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잠을 잘 때도 이제 다 따뜻하더라고요. 뜨겁더라고요. 몸이 열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되게 편안하게 잤고 그 다음날에 일어났을 때도 되게 몸이 가볍게 일어났습니다. 20대 초반에 대학을 다니면서 커피와 술을 정말 가까이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먹다 보니까 스님 말씀대로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병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술과 커피를 못 마시게 됐어요. 속이 안 받아서. 특히 커피를 못 마시게 되었는데 근처 찻집을 갔을 때 스님께서 저한테 다가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정원에서 전해주신 강의를 보고 있으니까요. 차 그리고 약차에 정말 진심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약차의 재료를 찾아서 산을 오르고 그 재료로 약차를 완성해내기까지 그야말로 고행의 수행을 거쳐서 이 귀한 약차가 완성이 되고 있는데요. 차와 인생을 함께 해오시면서 느끼시는 감회도 색다르실 것 같습니다. 수제차 명인이 아닌 수행자로서의 원력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네. 스님. 저는 그 아안경에 나와 있는 세상의 그 거센 흐름은 계율과 원력으로서만이 건널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사실 누구나가 태어남 자체가 고해이고 또 그 삶을 누구나가 자기만의 삶을 또 지어가고 이어가잖아요. 네. 때로는 뭐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세웠던 그 원력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거.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약차를 알리고 그리고 한국의 약차가 세계 강국 가운데 최고의 차가 되기를 저는 그게 저의 소원이 돼 있고요.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젊은이들과 더 많은 팀들과 조화롭게 이렇게 수행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고 또 어떤 시대적인 콘텐츠적인 것들도 많이 이렇게 달라져 있는데 이런 작은 자연의 일부가 그 메말라 있는 도시에 바쁜 현대인들 속에 스님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자연과 함께 한다는 거. 스님의 영상을 보면서라든가 스님의 차를 마시면서 자연을 송두리째 몸 안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저는 그 원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병마로 고통받지 않고 또 마음속에 어떤 본내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계가 강화되면서 좀 마음의 명상을 할 수 있는 차를 끊임없이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원력입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듣는 건강한 약차 이야기, 스님과 나눈 다정한 차담 순간순간이 힐링의 순간, 힐링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스님? 스님께서는 어떠셨는지 들려주신다면? 저는 오늘 방송이 되게 뭐라 그럴까 어떤 약차에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정리했던 그 부분을 교과서를 이렇게 백과사전을 펼쳐놓고 우리 아나운서님과 같이 이렇게 그 하나하나씩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차를 얘기하면서 제가 지나왔던 그 차에 대해 이렇게 얽혀있던 스토리들이 이렇게 잠깐씩 생각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 차가 또 이렇게 차로 바뀌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드셨을 때 또 그 반응들이 있잖아요. 드신 후기들. 그 모습까지 떠오르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요. 지금 다시 이렇게 또 한 번에 어떤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책도 있고 그러는데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차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지금 굉장히 허해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향과 지프를 잇고 세상의 어떤 변화의 흐름에 어린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좀 차를 통해서 마음을 좀 쉬고 멈추고 좀 그리고 세대 간의 어떤 격차를 좀 뛰어넘어서 소통의 장으로서 차를 나누고 그리고 그 차가 또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명상의 도구 알아차리만 하면서 차를 통해서 내 내면의 흐름을 좀 잘 살필 수 있도록 그런 삶의 도구 그러니까 그냥 차가 여러분들 삶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 듭니다. 예. 이 귀한 약차를 얻기 위해서는요, 직접 자연과 마주하면서 재료를 채집하고 하늘의 날씨를 체크하면서 차를 말리고요, 일정한 온도를 조절하면서 수십 차례 차를 덮고 하는 온갖 정성이 들어갑니다. 또한 차 한 잔을 먹기 위해서는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죠. 한 잔의 인생 약차를 내 몸에 주기까지의 과정, 그 지극한 정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선물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한 잔 여러분께서도 내 몸을 살리는 나만의 인생 약차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귀한 말씀, 귀한 시간 나눠주신 선엽 스님과 함께 여러분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세요.